물상론 명조풀이의 설 병화일간 첫 번째 명조는 해외와 인연 맺고 사업만 하지 않으면 편안한 명조입니다. 1990년 양력 10월 18일에 16시 55분에 태어난 여자분으로 사주는 경호, 병술, 병진, 병신입니다. 비견이 강한 병화일간입니다. 원국의 인성이 목이었고 비견이 화를 통제할 관에 해당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22세까지 목의 운이 오고 23세부터 42세까지 수의 운이 옵니다. 특히 병화일간은 낮 시간에 빛납니다. 그런데 대운이 인생의 황금기인 23세 이후에 사엄이 낮 시간으로 흐릅니다. 왜 해외와 인연 맺고 사업만 하지 않으면 편안한 명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2세까지인 이모대운이 지나 43세 이후인 신사대운은 관인 수운이 끝나면서 조직생활을 끝내고 낮시간 사화와 재인 신금이 오면서 사유축으로 재가되므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천간과 지지로 재가되므로 큰 재가 오는 시기인데요. 이때 비견과의 다툼으로 천간의 재인 신금을 취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원국의 지지에 관의 뿌리인 신자진이 있으므로 조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만 하지 않으면 큰 부를 이루는 명조입니다. 본 명조의 간명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태양과 같다. 태양은 으뜸이다. 만물을 비추고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태양은 낮에 빛난다. 밤이 되어 서산일락한 태양은 비록 태양이라 하더라도 빛이 없으므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운명의 시간이 낮으로 흐를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밤으로 흐를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여기서 병화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현실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에 반해서 정화의 경우는 별 또는 달이고요. 이상세계에 해당합니다. 태양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최고의 리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지도자, 책임자, 우두머리에 해당합니다. 천간에서 리더자의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병화입니다. 그리고 간목, 경금 순으로 이어집니다. 태양은 낮 시간에 빛납니다. 따라서 낮 시간이 우선입니다. 밤 시간에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낮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어미가 해당됩니다. 또는 인호술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사어미 다음에 인묘진, 신유술 순으로 병화가 빛난다고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4분의 3은 밤의 시간이고 4분의 1이 낮의 시간이다. 어두운 밤의 시간이 환한 낮의 시간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므로 화의 운이 오거나 화에 관계되는 것과 인연 맺을 경우 편안하다. 병화일간은 적당한 재에 해당하는 금과 관에 해당하는 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병화가 또 다른 병화를 만난 병병 또는 정화를 만난 병종에서는 비겁을 가려주기 위한 간목이 필요합니다. 간목은 비견 병화나 겁재 정화를 가려줄 수 있지만 을목은 가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병화가 하나 더 있으면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진다고 봅니다. 세상의 태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병의 해소 방법은 간목으로 가리거나 병신합으로 비견을 합거시키거나 계수로 가리거나 또 임수가 두 개라면 두 개의 병화가 임수에 각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병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화가 추가로 있어서 병화가 3개가 된다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병화가 3개인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3세부터 52세 사이에 본인에게 필요한 화의 운이 온다. 화는 방송, 언론, 예술, 종교, 정신,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것과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 33세부터인 이모대운은 오화가 오고요. 43세부터인 신사대운은 사화가 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화는 방송, 언론, 예술, 종교, 정신,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특히 방송, 언론은 병화가 임수와 만난 경우, 그리고 정화가 임수와 만난 경우,
병화와 사유축이 조합된 경우 또는 정화와 사유축이 조합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임수는 병화 또는 정화를 아름답게 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사유축은 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화는 드러난 것이죠. 따라서 입에 해당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방송 언론이죠. 그리고 예술은 술토를 기반으로 한 인호술로 보고요. 철학은 학문입니다. 따라서 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인목을 기반으로 한 인호술에 해당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목과 수가 없으므로 목과 수의 운이 올 경우에도 편안하다. 3세부터 42세 사이에 본인에게 필요한 목과 수의 운이 온다. 목은 교육, 건축, 옷,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는 해외 유통, 음식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과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원국에 목과 수가 없으므로 결실은 약하다. 여기서 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것, 옷, 섬유, 글을 쓰는 것, 출판, 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는 해외 유통, 음식에 해당하죠.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이 강함으로 금에 관계되는 것과 인연이 깊다. 금은 숙살기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과를 전공하면 의학, 생명공학에 관한 사항이고 문과를 전공하면 법, 금융경영, 경제에 관한 사항이다. 토 또한 강하다. 토는 종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것과 인연 맺을 경우에는 결실이 약하다. 원국의 재성인 금과 식상인 토가 강합니다. 그런데 비견 병화가 두 개가 더 있고 특히 월간 병화는 인호술의 뿌리를 지녀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결실이 약합니다. 본인보다 경쟁자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원래 국적과 전공이 두세 개이고 대학을 두세 번 다니며 하는 일도 두세 개의 명조이다. 그러므로 2, 3개국을 넘나들며 살아갈 경우 편안하다. 특히 법, 금융경영, 경제와 인연 맺고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원국의 인성이 없고 국가자리인 연지 5화의 인호술의 천간에 해당하는 비견 병화가 3개이므로 국적과 전공이 두세 개의 명조입니다. 해외에 넘나들면 비견이 약화되므로 2, 3개국을 넘나들며 살아갈 경우 편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견 병화가 2개여서 병화가 3개죠. 따라서 2, 3개국을 넘나들며 살아갈 경우 편안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적과 전공이 둘이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해외에서 살아가야 하는 명조는 고향자리인 연주와 인성을 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비겁을 봅니다. 입에 관한 숙살직권인 사유축의 천간인 신금이 비견 병화를 병신합으로 약화시키므로 법, 금융경영, 경제와 인연 맺고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입에 관련된 숙살직권은 이과의 경우에 입에 관계된 의학인 치과약, 한의가 해당되고 문과의 경우에는 법, 금융경영, 경제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입에 관련된 숙살직권은 지지의 사유축이나 진유학금이 해당됩니다. 특히 국가자리인 영광경금은 그 뿌리인 시지 신금이 신자진이 됩니다. 금이 물에서 놀면 숙살직권을 지닌다고 했죠. 즉 국가자리와 관련된 숙살직권을 지닌 관이 됩니다. 따라서 법과 인연 맺고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법은 관과 관련된 숙살직권에 해당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3세부터 52세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만 살아가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모으는 명조이다. 22세부터 52세까지는 낮 시간인 개미, 이모, 신사대운이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낮 시간 사오미로 흐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견 병화가 강하므로 해외에서만 살아가면 비견이 약해지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모으는 명조로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쉽지 않다. 외국 국적을 지니고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원국의 비견이 많은 무관사주이고 배우자궁의 진토가 월지 술토와 진술충이 되면서 관인 신자진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배우자궁의 진토가 본인 병화일간의 뿌리이기도 하면서 비견의 뿌리이기도 한 인호술의 술토와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3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만 하지 않으면 큰 부를 이루는 명조이다. 수출입, 금융경영 경제를 유통시키거나 음식에 관한 사항을 유통시켜 재물을 모으게 된다. 43세 이후인 신사대운은 첫 번째로 낮시간 사화가 오면서 두 번째로 신금의 뿌리인 유금과 사유축으로 제가되고 세 번째로 월간 병화가 병신합이 되면 연간 경금을 제로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화가 사유축이 되면서 신금이 여러 개가 되어 여러 비견들이 병신합으로 약화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신금의 뿌리인 사유축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여러 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인 수운이 끝나면서 관의 변화가 옵니다. 따라서 조직생활을 끝내고 낮시간 사화와 신금이 오면서 사유축으로 제가되기 때문에 천간지지로 제가됩니다. 따라서 재물에 욕심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견과의 다툼으로 천간의 제인 신금을 취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원국의 지지에 관의 뿌리인 신자진이 있으므로 조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등의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만 하지 않으면 큰 부를 이루는 명조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3세 이후에는 정치 권력과도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 항공, 운송, 택배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도 재물을 모은다. 그러므로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모으는 명조이다. 43세 이후인 신사대운은 사화가 와서 사유축이 되면서 입이 발동하고 신금이 여러 개가 되어 여러 비견들과 병신합수로 관이 되면서 국가자리인 연지 오화의 인호술이 있어서 어두워지지 않으므로 정치 권력과도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치 권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권력과 인연 맺으려면 첫 번째로 비겁이 관과 관련되고 두 번째로 국가자리와 관련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사유축의 글자를 끌어와서 입이 발동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은 비견들이 선출해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관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치 권력은 국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자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정치 권력은 입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유축의 글자를 끌어와서 입이 발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신대운입니다. 외국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보다는 해외 대학과 인연 맺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는 본인이 첫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는 진학하지 못하고 두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렇지만 재수하거나 반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삼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실은 약하다. 해외에서는 본인이 첫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간목이 술을 섭취해서 잘 자라야 비견 병화를 잘 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병이 해소되기 때문에 술을 섭취하기 위한 외국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간목일지라도 원국에서 수생목을 받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한 간목이거나 운에서 온 가부와 같이 약한 간목은 병정 갈등이나 병병의 조건에서 병화나 정화를 잘 가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미대운입니다.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의 전공을 지니게 된다. 미토가 끌어오는 계수의 뿌리인 해수가 국가자리인 연지 오화가 인호술로 끌어오는 인목과 인신사회에 작용을 합니다. 사화가 빠진 인신사회에 작용을 하죠. 따라서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자리와 관련된 인신사회가 해외에 가면 국가자리가 약화되기 때문에 인신사회 작용이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죠. 전공은 재와 관련된 것인데 해외에서는 인신사회 작용이 안정되면서 해면 위의 천간인 을목이
영강경금과 을경합금이 되면서 제가 되는데 해면미는 여러 가지 전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의 전공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화일간이 제인경금을 을경합으로 취하는 경우에 본인이 배우고 익힌 학문이나 전공에 의해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비견 병화가 강한데 제가 합의된 경우 그것은 일간의 것이라고 했죠. 영간의 경금이란 제가 을경합이 되면서 그 재를 병화일간이 취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이모대운입니다. 해를 넘나들며 재물을 모으게 된다. 병화의 뿌리인 오화가 두 개가 되면서 비견이 강해지는데 해외를 넘나들면 비견이 약화되므로 재물을 모으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신사대운입니다. 정치 권력과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 일생 중 가장 크게 재물을 모은다. 외국어를 구사할수록 재물이 모아지는 시기이다. 운송, 택배,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통하여 재물을 모은다. 사화가 와서 사유축이 되면서 입이 발동하고 신금이 여러 개가 되어 여러 비견들과 병신합수로 관이 되면서 국가자리인 연지오화에 인호술이 있어서 어두워지지 않으므로 정치 권력과도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치 권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치 권력과 인연 맺으려면 첫 번째로 비겁이 관과 관련되고 두 번째로 국가자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사유축의 글자를 끌어와서 입이 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 중 가장 크게 재물을 모은다고 했는데요. 천간과 지지로 재가 되는 경우 큰 부를 이룬다고 봅니다. 천간의 신금, 그리고 그 뿌리인 유금이 사화와 사유축으로 재가 되죠. 천간과 지지로 재가 되기 때문에 큰 부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진사의 작용을 하는 사화가 사유축으로 재가 되므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운송, 택배,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통하여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신사의 작용을 하는 글자가 재로 이어지는 경우 운송, 택배, 자동차,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어서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진대운입니다. 일생 중 가장 많은 현금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원국의 동일한 재인 영강경금이 추가로 오면서 그 뿌리인 신금이 시지까지 이어지므로 일생 중 가장 많은 현금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국에 있는 재성과 동일한 재성이 운에서 올 때 재물에 가장 폭발력이 있습니다. 재물로 인한 갈등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친숙한 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운에서 원국의 간지와 동일한 간지가 와서 복금이 되더라도 동일한 재가 온 경우에는 재물로 인한 갈등 요소가 없기 때문에 큰 재물을 모은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묘대운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거나 해외에서 살아가게 된다. 기토가 간목을 끌어와서 비견 병화를 가리기 위해 전원 생활을 하거나 묘목이 해수를 끌어와서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되므로 해외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의학, 생명공학, 법, 금융경영, 경제와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법, 금융경영, 경제를 전공하여 특수한 시험과 인연 맺어 국제적인 일을 할 경우 크게 능력을 발휘하는 명조이다. 그러므로 국제변호사, 국제기관, 국제금융경영, 경제와 인연 맺을 경우 일생이 편안하다. 인신사의 작용을 하는 시지 신금이 신자진으로 관이되므로 특수한 시험과 인연이 있고 해외에서 비견 병화가 약화되므로 국제적인 일을 할 경우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시험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시험에 해당하는 곳이나 전문직 시험이 해당됩니다. 인신사의 작용이 공직과 관련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태양과 같다. 그러한 태양이 세계이다. 태양은 국가를 의미하므로 3개국 이상을 넘나들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태평양을 넘나들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원국의 국가에 해당하는 비견 병화가 3개이므로 2개국보다는 3개국 이상을 넘나들며 살아갈 경우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14년 이상 거주할 경우 더욱 편안하다. 해외에서는 비견이 약화되는데 비견 병화를 병신합으로 약화시키는 신금은 4년에 해당하죠. 금은 4 또는 9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 4년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토에 해당하는 진토를 중심으로 신자진이 되면서 병화를 통제할 수가 생성되는데 이 중에서 진토는 토이죠. 토는 50토입니다. 그 중에서 성수인 10년으로 보았습니다. 즉 진토는 10년에 해당하므로 해외에서 14년 이상 거주할 경우 더욱 편안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금의 4년과 신자진으로 관을 이루는 진토의 10년이 더해져서 해외에서 14년 이상 거주할 경우 더욱 편안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지의 삼합은 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해외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서 삼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토와 수가 약하므로 이러한 것과 인연을 지닌 사람이 인연이다. 목은 교육건축 저술에 관한 사항이다. 수는 해외 유통, 음식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을 지녔거나 해외에 유학한 사람이 인연이다. 특히 해외에 유학 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연이다. 비견 병화를 가릴 수 있는 간목에 해당하는 교육건축이나 병병병이 끌어오는 세 개의 신금의 뿌리인 사유축에 해당하는 저술과 인연을 지닌 사람이 인연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술은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기술하는 것이고 책은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정리해 놓은 결과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술활동은 목이 화로 인해 꽃을 피우거나 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목은 간목, 을목, 그리고 지지의 임목이나 해면미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입은 지지의 사유축이나 묘목이나 진토가 해당됩니다. 묘목은 유금과 묘유충의 관계이고 진토는 유금과 진유학금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해외 유학 후에 수의 기운을 지니고 입인 사유축에 해당하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연이라고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오행에 해당하는 직업을 지닌 배우자가 인연이라고 본 것이죠. 비견 병화를 가리기 위해서 잘 성장한 간목이 필요한데 간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생목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의 기운을 지니고 그리고 사유축은 자갈입니다. 간목이 튼튼히 뿌리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갈이죠. 즉 입인 사유축에 해당하는 직업을 지닌 남자가 인연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업과 기업을 합하거나 불안하는 것과 인연 맺거나 금융경영 경제를 유통시키는 것과 인연 맺어 재물을 모은다. 재인 연간 경금의 뿌리인 시지신금이 신자진으로 관이되는 것이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 개의 병화와 세 번 병신합을 하는 세 개인 신금의 뿌리인 유금이 일치진토와 진유합을 반복하므로 기업과 기업을 합하거나 불안하는 것과 인연 맺어 재물을 모은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을 유통시키는 숙살일권은 금융경영 경제에 관한 사항이며 신자진 수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금은 숙살일권, 자수는 유통, 목일간의 경우 진토가 재물이고 토일간의 경우 신자진 수국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52세까지는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병화일간의 풀이에 해당하는 부모짤인 연지오화가 인호술로 인목을 끌어와서 시지신금과 인신충을 해야 신자진을 방지해서 재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충이 아닌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되면 재인 신금이 손상되므로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움직인다면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된다고 보는 것이죠. 밤시간의 병화일간은 재인 금을 낮시간이나 인성의 도움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낮시간을 통해 재물을 얻는 것은 낮시간 사화의 사유축을 통해서 재물을 얻거나 병화일간에게 인성은 목입니다. 즉 을경합이나 인신충이나 묘유충을 통해서 재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병화일간이 밤 시간인 신금이라는 재를 취하기 위해서는 인신충으로 신자진을 방지해야 하므로 인목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움직이거나 경제적인 거래를 해서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된다면 재인 신금이 손상된다고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관광, 호텔, 레저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도 재물을 모으게 된다. 단 일본 전자전기 컴퓨터에 관한 사항과는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서 신자진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병화, 즉 병병병이 끌어오는 세 개의 신금의 뿌리인 세 개의 유금이 사유축으로 제화되므로 관광, 호텔, 레저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도 재물을 모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관광, 호텔, 레저는 수와 관련된 화입니다. 무게합화, 정임한목, 병신합수, 임수위에 뜬 병화, 사해충, 자호충, 병화와 정화의 뿌리인 사화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라 밖은 인신사의 개념이 들어가므로 일본은 인신사에 특히 사화와 관련된 병화에 해당합니다. 본 명조는 비견 병화가 강한 명조이므로 병화에 해당하는 일본에 관한 사항과는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화에 해당하는 전자전기 컴퓨터에 관한 사항은 인신사의 작용을 가속시키므로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축과 관련된 사화는 금과 관련된 화이므로 전기전자 컴퓨터에 해당하나 사유축을 못하고 인신사의 작용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옷에 관한 사항에는 재물이 있다. 인목의 인신충으로 신금이란 재를 취함으로 건축, 을목에 의해 연간 경금을 을경합으로 재가되므로 옷에 관한 사항에 재물이 있습니다. 이때 재물의 투자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견이 강하기 때문이죠.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물과 명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경우에는 재물을 택하는 것이 좋다. 원국에 관에 해당하는 수가 없고 재인 시지 신금이 신자진으로 관이 되므로 명예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물을 선택하면 명예와 재물 모두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김씨성을 지닌 남자와는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인연 맺을 경우 크게 재물이 흩어진다. 신금은 비견 병화와 관련되며 해수와 사화가 오면 시지 신금과 인신사의 작용이 가속되므로 평생 김씨성을 지닌 남자와는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 맺을 경우 재인 시지 신금이 인신사의 작용으로 손상되므로 크게 재물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김씨는 금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신해 또는 계유에 해당합니다. 신해는 신묘나 신미로 볼 수 있고 즉 지지의 해면비의 관계로 본 것이죠. 그리고 계유는 계사나 계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사유축의 관계로 본 것이죠. 그리고 김씨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해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의학이나 교육과 인연 맺는 것이 좋고 해외에서는 법, 국민경영 경제와 인연 맺는 것이 좋다. 세계의 병화가 신금을 끌어와서 그 뿌리인 입에 해당하는 유금이 있는 형국이므로 국내에서는 의학이나 교육과 인연 맺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법, 국민경영 경제와 인연 맺으면 부족한 수가 보충되어 유금이 수에서 놀면서 유금의 천간인 신금이 비견 병화를 병신합으로 약화시키고 연지 오화의 작용력이 약화되어 월지 술토가 진술충으로 신자진을 방지해서 신금을 재로 취하게 되므로 법, 금융경영 경제와 인연 맺는 것이 좋다고 본 것입니다. 즉 원국에 수가 없어서 숙살일권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부족한 수를 보충하게 되고요. 따라서 금이 물에서 잘 놀게 되면서 숙사지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는 국가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러면 연지 오화의 작용력이 약화되면서 월지 술토와의 인호술의 합력이 약화되죠. 그러면 월지 술토는 일지 진토와 진술충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지 신금이라는 재가 신자진으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금을 재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해외에서는 숙사지권을 지니면서 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국민경영 형제와 인연 맺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